네, 5월 11일 비트코인 시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간단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죠. 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9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느껴지는 건 없을 수가 있지만 보시면 업비트로 보시면 이렇지만 지금 빗썸은 12시 기준이죠. 네, 저녁 12시 기준인데 빗썸으로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을 많이 하고 있네요. 보이시는 것처럼. 자, 어제 저녁부터 하락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락을 받고 지금은 잠깐 이제 또 회복을 조금씩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왜 하락이 왔는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단 비트코인 어, 좀 이상한 차트 하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새벽 5시에 7,800만 원까지 갑자기 이렇게 물량이 한번 쏟아졌네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고 아마 이건 실수 같은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나왔는 게 있었는데 이건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자, 비트코인은 추세선에서 버티지 못하고 추세선 따라서 상승 못 해주고 이제 일단은 이탈을 했습니다. 여기 이탈을 했고 그럼 추세선 다시 변경이 되겠죠.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7천에서 7,400만 원 선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 지지선 이탈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스권 지지선 이탈은 하지 않았고 여기 안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 이 구간, 이 박스권 구간은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7천만 원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있다. 만약에 7천만 원 이 지지선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박스권 최대 6,200만 원까지 이 박스권까지도 하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지지를 잘해주는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왜 이렇게 하락이 왔는지 저녁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문제로는 인플레이션 이제 우려로 이렇게 하락이 온 것 같은데, 자, 잠시만요. 자, 일단 뉴스 기사 한번 볼게요. 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한 이유가 인플레이션 우려 탓에 뉴욕 증시가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가 된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보시면 미국 증시와 커플링 돼 있다라고 동조화가 돼 있다라고 동기화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비트코인과 시세가 흡사하게 움직이는 게 나스닥이죠. 미국 나스닥인데 지금 오늘 나스닥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2.5%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해주면서 비트코인 또한 시세가 또 하락이 된 것 같은데, 자,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낮은 금리에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최근까지 상승이 됐는데 인플레이션 이제 걱정을 하는 이 구간이 생기면서 이제 금리를 다시 올려야 돼서 시장에 이제 풀린 돈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플레이션.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이야기가 되냐. 자, 인플레이션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정확하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자, 인플레이션이 먼저 오는 이유가 뭐냐.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화폐 가치가 왜 하락을 하느냐?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죠. 부양책 같은 것들. 부양책. 각 나라에서 부양책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번에
정말 큰 규모로 부양책을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돈이 많이 시장에 풀리니까,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겠죠.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물가 상승을 하죠. 네, 물가가 상승합니다. 자, 물가가 상승을 한다. 자, 나는 같은 값어치의 돈을 벌었는데 물가가 상승을 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손해를 보는 거죠. 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 부양책을 한다 하고 화폐 가치 돈을 많이 푼다 해서 월급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죠. 그쵸? 월급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자, 본인은 정해진 월급을 받고 있는데 돈은 많이 벌지는 못하고 있는데 물가는 자꾸 상승을 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가 상승도 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자, 그렇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금리 인상. 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도 굉장히 쉬워졌죠. 돈도 많이 풀고 있고 대출 같은 것도 코로나 뭐 긴급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금리를 낮게 금리를 낮게 해서 지금 돈을 풀고 뭐 대출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꾸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해서 그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겠죠. 자, 지금 코인 시장 보면은 코인에 비투족이 많죠, 비투. 빚을 내서 투자를 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낮은 금리 때문이죠. 금리가 낮으니까. 자, 이렇게 제로 금리, 낮은 금리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은행에 돈을 넣어서 수익을 낸다? 뭐 이자를 받는다? 안 하죠. 자, 그리고 금리가 낮으니까 돈을 빌리는데도 부담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터져버린다. 인플레이션이 터져버리면은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은 여기 이 비투족들 있죠. 이 사람은 이자가 점점 높아지겠죠. 이자에 부담이 생긴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낮은 금리가 있으니까 빚을 냅니다. 왜? 돈을 계속 돌리기 위해서. 돈을 계속 돌려야지.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돈은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뭐 돈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돈은 무조건 항상 돌리고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낮은 금리로 인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했던 사람들이 금리 인상이 돼버린다. 금리 인상이 돼버리면은 이자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인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돈을 은행으로 넣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왜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코인 시장에 있던 돈이 다 은행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위험하죠. 자,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아까도 봤듯이 코인만 지금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나스닥 또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이 떨어지는 이유는 부양책들 때문에. 자,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 물가 상승이 되고 금리 제로 금리 이런 것을 추진을 했죠. 낮은 금리를 추진을 했는데 이게 금리 인상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돼버리면은 B2 했던 사람들은 이자에 부담이 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이자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들어가 있는 이 자금들, 이 전체 자금들이 이제 다 빠져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이 가격이 전체가 하락을 하겠죠. 자, 일단은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를 걱정을 하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제니 옐런이 또 이야기를 했었다고 저번에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 일단 또 뉴스 보니까 금리 인상 전망 시기가 최소 3개월 후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금리가 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시기가 2023년 3월에서 6월로 늦어졌다. 연준에서 내후년 3월로 후퇴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죠. 원래는 2022년이었는데. 자, 이제 나라가 미국이 조금씩 회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번에 뉴스 이제 기사 리딩 중에 내용이 있었죠. 제니 옐런이 그렇게 이야기 발언을 하고 뒤늦게 막 수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는 어, 테이퍼링이라고 이제 채권 매입 축소도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금리는 채권 매입을 먼저 축소하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린다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채권 매입을 축소하게 되는 그 규모를 보면 돼요. 채권 매입을 축소를 하게 되면 금리를 올린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매입을 점점 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시점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조만간 이제 금리 인상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고용부진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논의는 한동안 물 건너갔다는 전망 덕분에 증시가 사상 최고를 갈아치웠다. 금리 인상 그때 이제 우리 FOMC 이야기하면서 제로 금리 파월이 유지를 한다고 FOMC가 연설을 할 때, 회의할 때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또 상승을 크게 했죠. 그래서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는 하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뭐 옐런이 또 이야기했었던 거. 음, 제니 옐런이 그때 이야기했죠. 금리 인상 발언 이야기했고 또 여기 그때 이거죠. 제니 옐런이 경제 과열 막기 위해 금리 인상할 수도 라는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말 한마디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탓을 연준 쪽으로 이제 돌렸죠. 자,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또 다른 기사 뉴스들 보면은 어, 지금 금리 인상이 당장 앞에 와 있는 게 아닌데 일단은 많이 걱정이 되겠죠. 많이 걱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우려 탓에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암호화폐도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 이번 시장의 이유는 그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까 이야기를 하냐면 정확하게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확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탓에 금리 인상을 또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갑자기 하락이 한번 오긴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보시면은 자기 자리 유지 잘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는 유지를 잘 하고 있고, 자, 문제는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김프죠. 자, 바이낸스랑 업비트, 빗썸 지금 보시면, 예, 지금 김프가 좀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또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김프가 한 14% 정도씩 이런 식으로 다 김프가 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 뭐 폭락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김프를 걱정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프를 이런 식으로 또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일단 또 좋은 거는 이 김프 이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은행권에서 계속 여러 가지 또 하고 있죠. 이번엔 농협에서도 외국인 비대면 해외 송금을 제한하게 합니다. 쉽게 말해 김프를 이용한 재정 거래, 차익 거래를 막기 위해서 해외 송금 이렇게 제한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 지금 은행권에서도 계속 이것저것 규제를 좀 하고는 있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김프 차단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이제 은행권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막고는 있지만, 그런데 정확한 규제가 지금 제대로 없죠, 지금. 그래도 일단은 해외 송금 1개월에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오히려 이거를 크게 제대로 잡아준다면은 오히려 김프가 이용을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할 게 없긴 하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제도권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오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거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왜 왔는지,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는지, 왜 금리 인상을 무서워하는지. 자, 그리고 금리 인상 지금 내용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우려 탓에 이야기는 하지만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보면은 테이퍼링도 조금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지금 인상 시기 내후년 23년 3월로 이제 후퇴를 했다. 금리 인상 아직 정확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김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조심히 보수적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김프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또 언제 김프가 또 갑자기 빠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그 코인 자체는 오르지만 또 하락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은 이거를 중점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조금씩 이제 또 파란불 들어오고 있죠. 파란불 들어오고 있고, 일단은 조금 회복이 되긴 될 거예요. 되긴 될 건데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하락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또 리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